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장 지난 시간에 환율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봤습니다. 두 가지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에 대해서 봤죠. 이번 시간에는 환율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제도, 환율도 제도가 있어? 예, 맞아요. 어떤 제도 있냐면 들어보셨겠지만 변동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고정 환율 제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고정됐다, 픽스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환율이 고정돼 있는 거고요. 변동 환율 제도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고정 환율 제도는요, 우선 개념 보시면 픽스드, 고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가지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서 국제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달러가 유입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달러가 많아지잖아, 외환시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가 이제 풍부해져. 그럼 환율이 제가 뭐라 그랬죠? 달러의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유입되면. 그래요, 얘가 하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하락하면 안 돼. 고정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여기 중앙은행이 있는 거야. 한국은행이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앙은행이. 아니, 여기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화를 더 집어넣어 주는 거야. 원화를 공급하고 통화량이 증가하겠지. 아니면 달러를 흡수합니다. 달러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하락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더 쓰면 흑자로 달러가 유입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려는 압력으로 작동하면, 자,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 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네, 통화량을 공급합니다. 화폐 공급. 여기서 원화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변동환율 제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 외환시장이 두 개가 뚝 떨어져 있어.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수지 흑자로, 우리가 이걸 뒤에 BP라고 쓸 거야. Balance of Payment 이렇게 하는데 미리 체크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국제수지 흑자로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등등등등 이렇게 달러가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국내에 오지도 않아요. 오케이? 끊어져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 국제수지 흑자 적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환율을 유지하려고 원화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니까 여기 LM이 우측 이동하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책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정환율 제도,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은행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율을 유지시킨단 말이지. 대표적인 고정환율 제도가 거기 보시면 금본위 제도. 달러의 양 이걸요, 금에 맞춰서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금본위 제도. 시험 문제 가루는 아니고요. 그냥 상식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요. 장점 볼게요. 장단점 아셔야 되는데 자,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어. 아니 여러분 환율이 언제나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그것 때문에 야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변동금리 야 앞으로 금리가 이런 게 아니라 환율이 변동할 우려가 없어요. 변동할 우려가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무역이나 금융거래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일시적인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핫머니를 합니다. 투기성 자금이 오기가 어려워. 투기성 단기 자금 뜨거운 핫머니죠. 핫머니 이런 것들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을 이용해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 단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간 투자자들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통화 가치가 안정된 국가의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고정시켜요. 뭐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미국의 환율을 페그 시킨다 하거든. 고정시켜서 그게 물가 안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거기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반대야. 달러가 밖으로 나가요. 그럼 이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통화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그림까지 이렇게 그릴 거는 아닌데 여러분 살짝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참고해서 어떤 걸 보냐면 여러분 요거 반대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나라가 또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었거든. 우리나라가 있는데 약간 정부가 약간 조금 관여하게 되는 이렇게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야 근데 말이야 한국 경제가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아니 투자자들이 달러를요 다 미국으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달러가 유출됩니다. 뭔가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달러가 저쪽으로 가니까 국제수지 적자가 되는 것이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를 국제수지를 할게요. 이렇게 달러가 밖으로 나가. 아니 그러면 여러분 달러가 자꾸 나가니까 여기 보시면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요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찌라시가 돈다 할게요. 위기라는 가짜 뉴스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언비어가 흘러가요.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달러가 자꾸 부족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우리 앞에 거랑 똑같이 봅니다. 여기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있어. 그럼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이렇게 공급해 주면 되잖아. 달러가 나가면 달러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원화를 흡수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야? 달러를 공급해서 환율이 이게 달러가 양이 비슷하게 맞춰서 요거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나. 앞에 거랑 반대야.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야? 그렇지. 우리나라가 여기에 달러가 얼마나 풍부한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보유고. 달러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니 이 외환 보유고가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요. 억제하려고 하는데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합니다 외치면서 이걸 공급하다가 한계를 느낄 수가 있지. 거기 보시면 우리 책에 박스고 참고만 보세요. 그림은 그냥 보지 마시고요. 4번 보시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달러를 만약에 여기서 매각을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외환 보유고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야 되는데 달러가 별로 없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차 고갈되면서 나중에 진짜 이거 유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진짜 경제가 팍. IMF야 달러 좀 빌려줘. 요게 부족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이제 손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MF에다가 야 우리 달러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 시그널이 아유 한국 진짜 돈이 없나 보다. 국가 부도가 나게 생겼네요. 이러면서 더욱더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한번 이런 한머니에 당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외환 보유고를 아주 충분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밖에 나가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정환율 제도는 아닌데 고정환율 제도라고 하면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도 살짝 보세요. 이 경우는 달러가 나가니까 통화량이 감소했고요.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통화량 자체가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 감소하는 거죠. 흑자로 달러가 유입하게 돼서 통화량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를 이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흡수 감소시키고 통화량을 공급시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 참고에 뭐 고정환율 제도와 외환투기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고 단점 봅시다.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환율의 조정으로 인해서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2번에 별표하세요. 아니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중앙은행이 지금 뭐야? 지금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고 국내 경기 이걸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아니 뭐 환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잖아. 그래서 지금 통화량을 만약에 여기서 줄여야 돼. 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요거 환율을 유지하려고 통화량을 공급하게 되면 진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자율성을 상실한다. 그런 표현 거기 나와 있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자, 그 결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세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중앙은행이 외환 개입이 필수적인데 충분한 외화 준비금, 외환 보유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외화 달러에 대한 보유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정부가 설정한 환율이 펀더멘털과 잘 안 맞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막 달러가 나가. 근데 막 외쳐봤자 소용이 없죠. 나의 펀더멘탈이 나의 지금 실력이 없는데 나는 시험 잘 볼 거야.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펀더멘탈이 잘 뒷받침되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변동환율 제도 볼게요. 플로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자유롭게 변동환율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놔두긴 하지만 우리도 주식시장에 정부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거나 폭락하거나 올라가면 뭐 사이드 칸감 이런 걸 발동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원리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 같이 수요 공급 같이 그냥 놔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나 가격 통제하는 것처럼 여기 외환 당국이 약간 조금 개입을 해요. 그래서 관리 변동 환율 제도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뭐 변동환율 제도를 당연히 채택하고 있고 장점은 뭡니까 하면요. 이거 국제 수지가 흑자가 돼서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국내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아니 해외 부분의 충격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2번 보세요. 외국의 경기 침체 같은 해외의 어떤 교란 요인이 교란
교란 요인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로 전파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의 장단점과 변동환율 제도의 장단점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정확하게 반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근데 1번에 보시면 환율이 얘는 변동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환율이 막 오락내락 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불확실성으로 무역과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머니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게 단점이야.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또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그냥 뭐 다른 얘기긴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표로 정리돼 있긴 한데 뭐 그냥 뭐 정책 효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아니면 뒤에 파급 효과 나와 있는데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 정도로 하시고요. 해외 교란 여부의 파급 여부 있죠. 그것만 잘 보세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해외 부분에 충격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국제통화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위 제도 있고요. 이 근본위 제도.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골드 스탠다드 시스템 해가지고 각국이 자국 통화와 금의 교환 비율을 딱 정한 다음에 자유로운 금태환을 보장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옛날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때까지 유지됐다가 없어졌습니다. 밑에 뭐 특성부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도 있고 하는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격 정화 이동 메커니즘 옛날에는 경제 언론책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이제 좀 불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걸 짰죠.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봤었던 것 같은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도요. 거기 보시면 붕괴 과정 4번에 나와 있잖아. 60년대 중반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거든.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옷이라든가 생명수당 등등등 이런 걸 줘야 되니까 전쟁 관련된 조달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막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달러랑 이거 금태환 해가지고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거 상식으로 그냥 보시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미국이 대폭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금 가격 막 돈을 막 그냥 찍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안 할래. 이렇게 돼서 브레튼 우즈 체제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고정환율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킹스턴 체제, 플라자 협정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환율 제도의 장단점, 변동환율 제도의 장단점, 그 환율 제도만 잘 체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4절에 해당하는 국제수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